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법 불패라는 말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요. 예, 역시 지금 한 주 수강 정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80명 전체가 또 채워졌습니다. 약간 이렇게 수업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또 한 학기 진행하게 되었는데, 예, 하여간 늘 이제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 30분에서 35분가량 1, 2교시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3교시는 18분가량 수업을 한다는 것, 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점, 예,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교재가 이제 따로 필요 없죠. 예, 교재는 다음 주까지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예, 오늘은 제가 교육 시스템에 올려놓은 그런 자료 가지고 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오늘은 이제 주로 PPT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자료 다운받아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2주차 수업 예, 한 학기 예, 일단은 수강 정정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제 같은 배를 탔네요. 예, 한 학기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예, 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우리 PPT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에 있는 그런 교재에 다운받으셔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자, 일단 어문 규정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국어 어문 규정이 궁금하실 때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러는데,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해서 정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2-7171-9909입니다. 이 9909는 국어연구예요. 국어연구. 이게 어디 전화번호냐면 국립국어원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국어 공무원들이 예, 여러분들 의문점을 이제 풀어주는 식으로 전화를 이제 받을 텐데 이게 ARS 서비스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화비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전화하셔도 되는데 단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라서 공무원들은 참 출퇴근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시 이전에 8시 59분에만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퇴근 시간 1분만 늦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안 받으니까 출퇴근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서 그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예, 전화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자, 다음에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좀 더 친하시다는 분들은 www.korean.go.kr 이게 바로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온라인 가나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루 안에 답변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가 더 친숙하시다는 분들은 여기로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좀 친숙하시다는 분들은 여기로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문 규정에 대해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국어어문 규정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는 주식 상장 안 돼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공익을 위한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크게 받질 않아서 이 책이 되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한 10,000원 안팎 예, 그 정도의 이제 가격대의 책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좀 싸게 팔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입니다. 예, 책이어서 이 책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하여간 우리 교재에 여기 이 규정집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보시면 하여간 요 교재 요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보는 책이니까 예, 요거를 소개를 드립니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국어어문 규정집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갈 텐데요. 음과 있음이 있죠. 이 둘 중에 이제 뭐가 맞나요? 예, 여러분들은 이거 헷갈리실 일 없죠. 다 있음이 당연히 맞죠. 이 앞에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 있죠. 예, 거기서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1989년도에 맞춤법이 새로 이제 제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89년도에 표준어 규정과 맞춤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학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심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도 요거를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먹음과 먹음이면 먹음이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맞음과 맞음 뭐가 맞습니까? 당연히 맞음이 맞죠. 그래서 있음이 맞는데 이게 왜 있음과 있음 요 두 개가 헷갈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헷갈릴 일 없습니다만 왜 그 여러분 위의 세대들이 헷갈려 하느냐 하면 요게 습니다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읍니다로 썼거든요. 읍니다로 썼는데 습니다로 1989년도에 요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내용이 사실 맞춤법 그 표준어 규정 중에 가장 크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엔 다 읍니다로 썼는데 습니다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과대 적용해 가지고 있음조차도 이걸 습이라고 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다 이게 습니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저기 8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서는 30년 전이면 그렇게 그 오래된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 하여간 뭐 바뀌었다는 것을 그렇게 인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심하게 하시면 이렇게 과대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예, 음은 음이고 이렇게 명사형을 만드는 음은 음이고 그 다음에 존경형을 만드는 습니다는 습니다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 부모님 세대에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르는과 나는이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하늘을 나르는 나는 원더우먼,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 이 노래 여러분 모르시죠? 예, 이 노래 아시면 하여간 뭐 저희 세대나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제 원더우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화로 보시죠? 예, 그런데 저희 세대는 이제 드라마로 봤어요. 드라마로 봤는데 그때 오프닝 곡이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나르는이라고 예, 그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노래 이 노래는 아시죠?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응원가로 많이 쓰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요게 거칠은이라는 그런 그 표기로 그렇게 가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예요. 땅을 가르는 농부와 가는 농부. 이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예, 당연히 땅을 가는 농부가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리을 탈락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는이나 니은 같이 뒤에 니은이 오면은 리을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리을 탈락 규칙인데, 예, 그 리을 탈락 규칙에 따르면 나는이 맞고 거친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 거치는 벌판을 달려가자 이렇게 표기한 것은 다 틀린 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받침을 가진 용언에 니은이나 는이 결합하면 리을은 줄어든다, 즉 리을은 생략된다. 요게 리을 탈락 규칙이니까 요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거친 가는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깨끗이와 깨끗이가 있네요. 자, 이와 히 요거 붙이는 거 많이 헷갈리시죠?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버젓이와 버젓이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뜨듯이와 뜨듯이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빠듯이와 빠듯이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나 이를 붙이느냐 히를 붙이느냐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부사를 만들 때. 예,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8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우리 나중에 이제 수업 통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규칙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버젓이가 맞고 뜨듯이가 맞고 빠듯이가 맞아요. 자, 이가 맞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규칙 하나를 도출해 보시죠. 어떤 규칙이 도출이 됩니까? 예, 뭐 뒤에는 이가 나온다. 예, 다 시옷이 붙어 있네요. 예, 시옷 다음엔 이가 나온다. 이거 좀 어이없는 규칙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글 맞춤법 규칙에 이게 있어서 자, 시옷 받침 뒤에는 이가 결합한다. 이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깨끗이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8가지 규칙 중에 가장 좀 외우기 쉽고 대표적인 규칙입니다. 시옷 받침 뒤에는 무조건 이가 결합한다. 예, 요거 아시면 요건 시옷 받침 다음에는 헷갈리실 일이 없겠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우기와 더우기가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자, 더우기. 이렇게 더욱
그 비가 많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 더욱이라는 그 더욱이 독립이 되잖아요. 이렇게 독립이 되면은 이렇게 따로 적어주는 거예요. 독립이 되면 독립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더욱이가 맞습니다. 자, 일찍이 요것도 일찍 일어났다. 일찍이란 말이 독립이 되죠. 이렇게 그 이 떼고 일찍이란 말이 따로 독립이 되니까 이럴 때는 또 따로따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일찍이. 근데 마치 그 일찍이 뭐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찍이가 맞는 것 같은데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다. 예, 뭐 예전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일찍이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찍이라고 쓰는 경우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찍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났건 일찍이 그런 일이 없었건 예전부터 그런 일이 없었건 무조건 일찍이로 이렇게 써준다는 것,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오뚜기와 오뚜기가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오뚝 일어섰다라는 말, 오뚝이 독립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뚜기로 그렇게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표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네요.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예, 바로 오뚜기 3분 요리, 오뚜기 회사에서 보셨어요. 오뚜기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표기는 현재 입장에서는 잘못된, 현재 관점에서는 잘못된 표기죠. 그런데 왜 이런 표기가 가능했느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9년도에 한글 맞춤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오뚜기로 쓰기로 했는데, 자, 오뚜기 회사는 1989년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급 적용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뚜기로 그렇게 예, 그 회사는 계속 적어주고 있지만, 하여간 그 지금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이건 틀린 표기라고, 오뚜기라고 적는 이 표기는 틀린 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표기가 맞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갑자기 같은 경우에 갑작 번개가 쳤다라는 말 나오나요? 독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이거는 이제 독립이 안 되네요. 갑작 번개가 쳤다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로따로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대로 이렇게 그냥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욱과 이를 따로따로 적어주는 것, 분리해서 적어주는 것을 분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이렇게 기억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더욱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연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이어서 쓴다 그래서 연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독립이 될 수 있으면 분철을 시킨다. 따로 독립이 될 수 없으면 뒤로 이어가지고 발음대로 연철을 시킨다라는 것, 예, 그게 바로 요 항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때도 독립할 수 있으면 받침을 내려 쓰지 않는다, 즉 연철시켜서 적지 않는다, 분철시켜서 적는다라는 것이 요 항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들르다와 들리다가 있네요. 예. 이게 뭐 둘 다 뭐 뜻이 있죠. 둘 다 이제 맞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법이 다르죠. 그 용법에 맞게 이제 사용이 돼야 될 텐데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을 써야 되나요? 친구 집에 잠시 들렀다가 맞나요? 들렸다가 맞나요?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이 방문하다라는 뜻에는, 예, 그러니까 만약 들르다가 맞다면 들렀다가 맞는 거고요. 들리다가 맞다면 들렸다가 맞는 것인데, 뭐가 맞나요? 이거는, 예, 들렀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다라는 뜻에는 들르다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번엔 금세와 금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세 일을 해치웠다, 금세 일을 해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금세가 뭐 그 금 사이로 이렇게 적나요? 금 서이로 이렇게 적나요? 예, 둘 중에 어떤 표기를 적는 게 맞나요? 뜻밖의 예, 뒤에 게 맞습니다. 금서이가 맞아요. 앞에 걸로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뒤에 있는 금서이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금서이는 금사이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금시애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금서이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금사이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금시애가 줄어든 말이다. 그래서 금사이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다 금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앞에 걸로 생각하는 경우 많으실 텐데 금시애가 줄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져라와 갓어라가 있네요. 자, 이게 본말과 준말 관계거든요. 이거는 가지다죠, 가지다. 이거는 같다죠. 가지다와 같다는 본말, 준말의 관계로서 예, 둘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이렇게 뒤에 어라 같이 이런 이제 그 어미가 올 때 활용의 측면에서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다, 디뎠다. 이것도 디디다와 딛다의 관계네요.
본말과 준말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수는 우천의 운전에 서투르다와 서툴다. 이것도 본말과 준말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모에게 머무르다와 머물다. 이것도 본말과 준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말, 준말 가지다, 갖다 둘 다 맞습니다만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 어라 같은 경우는 이응이 소리가 없잖아요. 이 어라, 그래서 이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데 이런 게 붙었을 때는 결합하는 게 뭐뿐이다? 예, 그 본말뿐입니다. 그래서 가져라. 이게 틀려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시라는 그 저기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했잖아요. 그럴 때는 준말하고는 결합 못합니다. 본말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디다, 디뎠다, 서투르다, 서툴렀다, 머무르다, 머물렀다. 이건 르블 규칙 때문에 서툴렀다, 머물렀다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서툴다, 머물다에 그렇게 어시라는 예, 그 모음으로 시작한 놈이 결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어라라는 그런 그 저기 그 어라나 어서 같은 그런 모음으로 시작한 놈이 여기 결합 못해요. 못하니까 가져라가 맞고요. 자, 그래서 예, 이거 좀 약간 어려운 규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학력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다, 갖다와 같이 이렇게 본말, 준말 관계, 준말 관계라고 나와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본말, 준말 관계가 있는 단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는 둘 다 결합이 가능해요. 가지고, 같고 이런 식으로 고 같은 경우에 가지지 같지 예, 지 같은 경우에 둘 다 결합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만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예,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며칠과 몇일이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몇 년, 몇 월, 몇 일이니?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마치 몇 일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일이니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며칠이 맞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몇 일로 쓰는 경우 단 한순간도 없어요. 무조건 며칠로 씁니다. 그래서 며칠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며칠로 쓰는 것이고 이거는 몇 철이니 오늘이 몇 철이니 이런 식으로 발음 안 하잖아요. 몇 월로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로 이렇게 쓰시되 요 며칠 같은 경우는 몇 일이 아니라 며칠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며칠로 쓰기로 했다는 것 예,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돌과 돌이 있네요. 이거 첫 돌, 한 돌, 두 돌, 예,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그러니까 그거를 나이를 이제 세는 그런 단위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시골에 보면은 그 시골 사진관이나 이런데 돌사진 이래가지고 리을시옷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표기가 아직도 있어요. 예,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이렇게 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요게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돌슬 맞은 아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면 그렇죠. 첫 돌슬 맞은 아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표기는 뒤에 있는 표기는 잘못된 표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런 식으로 리을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첫 돌을 맞은 아이 예, 이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람과 바램을 보도록 할게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이거는 이제 윈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시를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뭐 해주기 바람, 해주기 바램. 나는 네가 뭐 해주기를 바라, 해주기를 바래. 자, 어떤 말이 맞을까요? 예, 이거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만 그 바람이 아니라 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윈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요 바람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 바람이라고만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요거 좀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게 내 바람은 네가 건강해지는 거 요거는 괜찮은데 예,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랬답니까? 바랐답니까? 예, 대한민국 거의 99%의 사람들은 다 바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요게 그 기본형이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기 때문에 바랐다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래가 아니라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전혀 이제 구어체로선 쓰는 말이 아니죠. 쓰는 말이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발음과 표기가 괴리가 되는 한이더라도 어쨌든 이것의 기본형은 바라다기 때문에 그렇게 바랐다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베터와 베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자, 요게 여러분들 이게 어와 아가 어떨 때 어가 붙고 어떨 때 아가 붙나요? 예, 이렇게 어서 아서 엇과 앗, 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 말음이 어떨 때 어가 붙고 어떨 때 아가 붙나요? 요게 앞에 있는 말이 그러니까 그거면 양성 모으면 아가 오고 앞에 있는 말이 음성 모으면 어가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모음 조화입니다. 모음 조화가 여러분들 퐁당 퐁당 풍덩풍덩 이런 그 상징어, 즉 의성 의태어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줄 아시죠? 예, 그것보다도 사실은 요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막아입니까? 막어입니까? 막아죠. 그 다음에 먹어입니까? 먹아입니까? 먹어죠. 즉 막아 같은 경우에는 막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의 아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 결합하는 것이고 먹다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 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어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먹어 이런 식으로 잡아 접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잡다 예, 그래서 양성 모음 그 다음에 접다 그래서 음성 모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그 문제를 따지고 볼 때 요 애 있죠. 애 같은 게 이제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양성 모음이라면 아가 결합할 것이고 음성 모음이면 어가 결합할 텐데 당연히 여러분 침을 뱉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 애 있죠. 요 애가 양성 모음입니까 음성 모음입니까? 예, 이거 음성 모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침을 뱉어라 라는 식으로 요거 음성 모음입니다. 애가 이불을 개하라가 아니라 이불을 개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음성 모음이에요. 자, 그래서 양성 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와 오 있죠. 아와 오, 그러면 아와 오 계열 그것만 양성 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글이 만들어진 600년 전 그때부터 한국어를 좀 표기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전에는 이제 한자나 이도 같은 거를 표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600년 전에 이제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글 표기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같은 동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600년이 지난 현대어에 이르러서는 오만 양성 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양성 모음이 확 쪼그라들고 음성 모음이 되게 많아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애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이다. 뜻밖의 이게 이가 결합해가지고 양성 모음인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만 이건 음성 모음이다. 예, 애는 음성 모음이다. 그래서 어가 결합한다는 것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빌리다와 빌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빌리다 빌다 이제 뭐 둘 중에 뭐가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용법이 다른 거죠. 예,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빌리다가 맞다면 빌려가 맞고 빌다가 맞다면 빌어가 맞을 텐데 뭐가 맞을까요? 예, 이 자리를 빌려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빌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고 요거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요건 다 빌려의 뜻으로 빌리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버로우의 뜻이죠. 예, 이렇게 할 때는 빌리다 요 단어를 써야 맞는 겁니다. 빌다는 것은 저 두 손 모으고 싹싹 비는 그럴 때 이제 그 빌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로우 빌려 쓰는 것은 빌려라고 그렇게 써야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삼가다, 삼가하다. 예, 이게 두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둘 중에 뭐 하나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나요? 이건 이제 삼가다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하고가 아니라 삼가고 그런 식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가다라는 것은
그것만 저기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만 맞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셋째와 셋째가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 셋째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이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저는 우리 집의 셋째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틀립니다. 셋째라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째, 저기 받침 다 붙인다는 것.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쌍둥이와 쌍둥이가 있네요. 이거 뭐가 맞나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모음 조화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거 마치 이제 모음 조화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게 쌍둥이의 아가 양성 모음이니까 쌍둥이의 오 양성 모음 이제 결합하는 요 앞에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뜻밖의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맞습니다. 쌍둥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쌍둥 플러스 이가 아니라 쌍 플러스 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둥이라는 것은 이제 귀여운 대상한테 붙이는 그 전미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둥이를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귀염둥이, 막둥이, 검둥이 이런 식으로 그 둥이를 붙입니다. 여기 검둥이라는 것은 그 흑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검은색 강아지를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둥이라는 것은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그런 저 전미사기 때문에 그래서 쌍에 둥이가 붙어서 쌍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할아버지도 쌍둥이가 있고 할머니도 쌍둥이가 있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뭐 아이일 때 보면은 뭐 저희도 애 하나 있는데 애 하나만 해도 얼마나 귀여운데 그 애들 둘이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여운 대상한테 붙이는 요 둥이를 쌍에다 이제 붙여가지고 쌍둥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아름다워가 있고 아름다와가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자,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러워. 그 다음에 부끄럽다, 부끄러워. 자, 이게 다 비읍 불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답다죠? 그 비읍이 붙죠? 그 비읍이 뒤에 어나 그 어를 이제 만났을 때 그때 그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오나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먹음직스럽다. 이것도 스럽다. 비읍 불규칙이죠. 비읍이 뒤에 어와 결합하면서 먹음직스러워.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워로 바뀌는 것도 있고 와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다 지금 워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워가 대부분이고요. 와로 바뀌는 게 거의 예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적습니다. 돕다, 곱다만 와로 활용해요. 그래서 비읍 받침을 가진 용어는 워로 활용을 하고 단 돕다, 곱다만 도와, 고와로 활용한다. 요 두 개만 도와, 고와, 도와 이런 식으로 와로 바뀌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워로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시는 거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아니 꼽다 있죠. 아니 꼽다에 어가 결합했을 때 아니 꼽 와입니까? 아니 꼽 워입니까? 안 있고 와 라는 식으로 안 있고 와를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렇지만 여기 아시다시피 돕다 곱다만 요것만 이제 도와 고와 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있고 와 같은 경우에는 안 있고 워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안 있고 와 틀립니다. 안 있고 워가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름다워가 맞고요. 자, 이번에는 잠시 이제 로마자 표기법 쉬었다가 로마자 표기법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잠시 쉬고 로마자 표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겸 해서요. 자, 이제 제 이름이 정종수인데요. 정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그 고유명사 정이 아니고 고유명사 정이라면 요 앞에 그 대문자로 적어야겠습니다만 그냥 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글자가 맞나요? 어떤 저기 표기가 맞나요? 이거 제일 마지막 게 맞죠? 그래서 지읒은 J로 적기로 했고 어는 EO로 적기로 하고 이응은 NG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맥큐 라이샤워 표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제 그 강점기 때 그때 이제 하여간 그 조선어학회 분들이 하여간 뭐 별걸 다 하셨어요. 하여간 뭐 목숨 걸고 지금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사명감을 가지셔서 그런지 이런 로마자 표기법도 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과
그 연계해가지고 맥튠이나 라이샤워 같은 그런 그 학자들과 연계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뭐 최초의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맥튠 라이샤워는 이제 미국에다 있는 그 대학교 교수님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인데, 예, 그분들이 이제 그 표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냐면 이렇게 어에다가 오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 반달 표시를 붙이는 뭐 이런 식으로 어를 갖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뭐 그 저기 6.25나 뭐 한국 전쟁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 기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컴퓨터로 딱딱 빨리 두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 반달 문자 이거 어디서 찾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1999년 다음 해 2000년도에 이 로마자 표기법을 이제 요 맥튠 라이샤워 표기법을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 이런 식으로 예, 뭐 이상한 이런 이제 특수 문자 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 예, 바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뀐 게 지읒은 J로 쓰기로 하고 어 같은 경우는 EO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 예전에 그 이게 그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만 예, 사실은 이제 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전에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6.25 때 그 저기 유엔 그러니까 저 미군한테 그 북한의 정주에다 폭격을 하라고 그랬어요. 정주에다 폭격을 하라고 그랬더니 한국의 청주에다 폭격을 해서 예, 그래서 참 사상자들이 그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하여간 뭐 불의의 사고로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왜 북한의 정주에다 폭격을 하라고 했더니 청주에다 폭격을 했을까요? 예, 지도에다 CHUNG로 그렇게 똑같이 적혀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간단한 문제 같아도 이런 전쟁식이나 이럴 때는 서로 간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예, 그런 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는 CH로 이제 적기로 한 거죠. 적기로 했고 북한의 정주 같은 경우는 J로 그렇게 적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헷갈릴 일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저기 여권이나 이런 것 이름 적을 때도 하여간 뭐 지금 이제 이름 아마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적혀 있겠지만 하여간 뭐 아직 안 적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하여간 이름을 좀 정확하게 그렇게 적어야 예, 앞으로 이제 그 이름을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바꾸면 다른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새겨진 그 저도 지금 저기 여권을 200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 여권도 좀 이름이 잘못돼 있어요. 네,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에 로마자 표기법 배우시면서 여권 표기나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잘 표기하시면 예, 앞으로 이제 그 우리 표기에 맞게 그렇게 여권이 아마 새겨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